반갑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저희 학교복합시설 정책 추진 방향과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느 이쪽인가? 예. 뭐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고 이제 이미 손잡고 오셨기 때문에 이 학교 복합시설 한번 잘 만들어 보자는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됐고,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BS에서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1분짜리 짧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미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이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 학교의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를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생각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교육에 투자했더니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면 항상 이용해요. 안심 셔틀로 아이의 귀갓길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 좋아요. 다들 뭐 지역에서 본 학교가 나왔을 수도 있고 생소한 학교도 있을 텐데, 저희 교육 개혁 과제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저희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크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시설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 개혁 과제에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마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앞에 영상인데 저희가 영상을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EBS에서 방영이 이미 됐고 학교 복합시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중에 약간 특이한 사항으로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화천군 사례고요. 화천군이 강원도에 있는 접경 지역이라서 군인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원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전학을 많이 간대요. 근데 교육에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당초에는 중학교 졸업생 숫자가 화천의 고등학교 입학생 숫자보다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다른 데 뭐 춘천이나 강릉으로 나간 거죠. 근데 교육에 투자하고 나서 전학률이 14.2%가 줄었대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 숫자보다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 많답니다. 아빠가 이사를 가더라도 남아서 애들은 학교를 다니게 한다는 거죠. 이 교육의 투자가 웬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영상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EBS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30학교 선정을 했고 예산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4개 광역지자체 그리고 37개 기초지자체에 선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학교 복합시설이 있었던 데도 있고 없었던 데도 있는데, 제가 한번 4개를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방향을 가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되는 사업들 찍어봤고요. 제일 먼저 울릉군 사업을 제일 위에 하나 놔뒀는데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울릉군에서 179억 원을 한번 따본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울릉도만의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울릉도는 지하 대피 공간 하나 없더라, 요걸 한번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면 대피소만 만들 수는 없으니 학교하고 연계되면 지하 주차장도 좀 만들어주고, 지하 주차장 만드는 김에 학생 도서관도 조금 만들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대피소가 지하 주차장하고 엮이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오면서 도서관, 학생들, 지역 주민들 평생 교육시설까지 엮인 이런 사례가 되니까, 지역에서 한번 예를 들면 아까 저희 충북의 청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상 초반에 그 괴산의 송면초등학교 영상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가 애들이 되게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시설이 된다면 화천에서도 뭐 시설이 좀 더 좋아, 이러면 어떨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지역만의 특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경기 여주초 신설 대체 이전입니다. 요 사업이 좀 특이한 거는 이따 발표하시겠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위탁 개발을 해줘요. 아마 이제 기본 협약만 했기 때문에 우선 다들 사업을 합시다까지는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실전이에요. 실무로 들어가면 디테일마다 모두가 다 부딪히기 시작할 건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대방이 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면 한번 위탁 개발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사례고,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뭐 설계, 공사, 뭐 임대까지 다 분양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따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자산관리공사도 위탁이 되겠지만 BTL 방식도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설 사례예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을 하는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가 돼요. 자투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투자심사는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교육부 투자심사하고 행안부 투자심사가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교육부 투자심사는 학생 배치 위주로 본다면 행안부는 이제 재정 투자의 그 기회비용 뭐 이런 걸 많이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가실 때 최소한 교육청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교육부 투자심사를 위해서 뭔가를 맞춰주지는 못할 거잖아요.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포항효자중학교가 자투를 통과하고 언론 보도 냈더라고요. 신설 확정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가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경남 사례인데 고성 하이초 그 저희가 총사업비 그러니까 39개의 총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7,500억 되더라고요. 교육부 지원 금액이 3,000억입니다. 그러면 한 사업당 평균을 내보면 한 학교가 한 200억 정도 평균 사업비가 나오고 지원 금액은 한 80억 정도 돼요. 다들 이렇게 큰 사업만 생각하는 와중에 경남에서는 2억 7,600만 원짜리 지원을 해달라고 왔어요. 이것도 지역에서 기초 단위의 뭐 군 단위로 내려갈수록 지자체에서 여력이 굉장히 없을 겁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 발굴해서 지역 주민하고 같이 쓰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 한번 발굴해 주십사. 그래서 한번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교육개혁 과제를 저희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3년 공모 사업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면 지원 금액을 10% 상향을 했던 거고 당연히 뭐 디지털 역량 강의 국정 과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시설 프로그램. 그 저희 최근에 장관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생존 수영 수영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기도 부담이 되고 학교에서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니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수영장 한번 발굴해 보는데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교육개혁 과제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교육발전 특구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뭐 대학까지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지만 유아 돌봄 초중고에도 그 목표는 이제 출생률 상승하고 상승과 학업 성취도 상승,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서 아웃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 복합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방점을 찍어보고 있다가 뭐 퍼실테이터님 계시고 한번 사업을 고도화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서 사업을 우리 학생들한테 뭘 주면 좋을까, 주민들한테 뭘 줘볼까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지역 균형 발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 하면 또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저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 지역으로 이제 뭐 공공기관 이전도 있고 그리고 그 신도시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신설이 될 겁니다.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할 때는 굉장히 여건이 좋잖아요. 기존의 학부모님들의 뭐 공사할 때 학생들의 안전 부담이나 이런 것도 좀 약하고 처음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지역과 연계한 학교 복합시설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마 신도시 역할이 될 것 같고 구도심은 이제 도시 재생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가장 큰 구도심 관심사 보니까 주차장이더라고요. 이게 주차 단속을 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민원과 단속 요쪽 민원 주차장이 없습니다. 민원과 주차 단속 좀 해주세요. 민원하고 항상 그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결론이 될 텐데 구도심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지하 주차장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주민들조차고 주차장을 학교에 만듭니까?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뭐 수영장이 됐든 체육장이 됐든 뭐 평생교육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도심 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쪽 한번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지역으로 그 군 단위로 내려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아까 화천군처럼 뭐 많은 투자를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군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도 기초 여력이 안 되니까 아마 도에 요청을 하실 거고 도에서도 우리 돈 쓸 데 많은데 그 니네 군에 줄 게 어디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가 지자체별로 한 개 복합시설을 만드는 거고 그 올해 초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에 학교 복합시설이 한 개라도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87개였고 그 올해 공모사업 39개를 해보니까 한 12개 지자체는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총 중복이 된 거 포함해서 258개 사업이 됐고 109개 지자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공모를 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 하면 한 400개 정도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저희 200개 공모를 선정하면 전국에 하나씩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사실 지도가 없어서 2017년 기준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빨간색 지도 있는 데는 가급적 좀 빠른 시일 내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업 아시겠지만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4년 5년 뒤에 아마 이게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인구 소멸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처음부터 잘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정된 사업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발굴도 해야 될 텐데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좀 뭘 했으면 좋겠냐 제가 생각해 본 거고요. 당연히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집행도 이루어지고 원하는 시설이 학생들 주민에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년 공모 사업은 2025년까지 좀 설계 발주가 돼야 돼요. 그건 저희 공모 지침에도 있지만 그 시점까지 설계 발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비 환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정이고, 그리고 오늘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재 추진 단계 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까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던데 그런 협약을 해놓고도 아마 하다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다시 엎어지는 사업도 있을 거고 좀 지연이 되는 사업도 있을 건데 문제점을 잘 파악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문제점을 많이들 펼쳐놓고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뭐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행정 문제일 수도 있고 협약을 할 때 너무 거창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좀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교육부에 도움이 필요한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절차 투자 심사나 예산 편성 일정하고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될 거예요. 그게 학교 학사 일정도 당연히 연계가 돼도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사업이 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는 그냥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냐를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계속 고도화하면서 발굴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이음마당에 만들어 놨으니까 홈페이지 아마 들어와 보셨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올리게 만들어 놨고 벌써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0개 이상 올라왔던데 계속 좀 모니터링 해주시고 저희도 취합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요 지역에 요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답니다. 그거를 아는 게 사업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면서 같이 발굴을 하고, 올해 공모 사업도 할 겁니다. 24년 1월에 공모를 해서 사실 올해 좀 촉박했잖아요. 3월에 사업 계획 발표하고 6월에 공고 띄우고 8월 9월에 선정하면서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좀 놓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 잘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1월에 사업 공고하고 7월 8월에도 7월 8월까지 쳐서 한 8개월 정도 시간 주고 사업 접수 받을 거고요. 그 이전에라도 좀 빨리 준비가 된 사업은 4월에 한 번 더 해서 총 2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접수를 받아서 빠르게 가는 건 빠르게 하고 충분히 준비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하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밑에 있는 교육발전 특구 내용은 교육발전 특구라는 거는 교육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특례나 뭐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 지금 교육청 지자체 공문은 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 하고 싶습니다라고 주시면 저희가 예비 선정을 할게요. 그리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뭐 컨설팅이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제도를 저희가 부내 부외 이렇게 풀어볼 거고, 타부처 이런 예산을 좀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게요. 이런 걸 좀 많이 발굴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계획이 40개 해가지고 3,600억 발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호응이 꽤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관님도 그렇고 사업을 40개에서 그치지 말고 더 하겠다고 하면 예산도 더 드리고 더 많이 발굴해라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너무 많은데 우선순위 좀 매겨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주세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많은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으라고 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블로그에서 본 건데 체육관에 갈 때 운동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게 운동장 가는 거예요. 가고 나면 운동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손잡기까지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걸 해낸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 해달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해달들은 잠잘 때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잠을 잔대요. 그럼 혼자 잠자다가 떠내려가서 어디 길 잃어버릴까 봐 친구하고 손 꼭 잡고 잔답니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오셔가지고 손 꼭 잡고 계시면 저희가 안 떠내려가게 잘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원해드릴 테니까 한번 손 놓지만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